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주의 황금기였을까요? 아니면 악몽이었을까요? 지난달 6일 제2의 대처로 불리던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임기 44일 만에 전격 사임을 했습니다. 여러 비난이 쇄도하면서 결국 자리를 이렇게 내주게 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트러스 총리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의 뜻을 별했고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이 물러난다라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비로소 다음 주 자리를 내놓게 됩니다. 영국 언론들은 신임 총리가 44일 만에 사퇴한 초유의 사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BBC에서는 엉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난 가장 빠른 수반 교체다라고 한마디를 내놓습니다. 가디언은 보수당의 실험은 죽었다, 용서하지 말고 잊지 말자는 논평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가 최단기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낙수 이론을 신봉하면서 발표한 대규모 감세 조치에 있습니다. 지난 23일 연 450억 파운드, 즉 73조 원 규모의 감세 조치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파운드와 가치 그리고 영국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서 글로벌 대혼란을 가져오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자 이기지 못하고 부자 감세와 법인세율의 동결을 철회하게 됩니다. 사실 사임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그녀는 완강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사임 요구에 대해 나는 싸우는 사람이지 그만두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실수를 한 건 사과하지만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도록 국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트러스 총리가 발언을 했을 때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야유 속에서도 강하게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임서를 일축한 거죠. 이렇게까지 한 그녀가 바로 다음 날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이유, 말할 줄 알았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뭐가 그녀의 사임을 부추겼을지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먼저 수수께끼 열쇠는 정치적 동지였던 브레이버먼 내무장관의 사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업무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달려있고 마치 실수를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진지한 정치가 아니다. 나는 실수를 했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왠지 트러스 총리도 이 사직서를 보고 조금은 뜨끔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앞서 파티 게이트 등으로 실망을 안겼던 보리스 존슨 역시도 내각이 줄줄이 앞서 사임하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세안이 부정되면서 신뢰는 빠르게 붕괴되었고요. 보수당에서는 트러스 총리에 대해 사임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저녁에 초대해 트러스 퇴진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논의를 했고요. 심지어 경선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의원과 손을 잡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후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보수당 내 경선을 거쳐서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민 피로도도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단일 후보를 올리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론되고 있는 차기 후보는 당시 경합에 나왔던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대부분 스낵 전 재무장관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다시 전면으로 복귀할 가능성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다만 CNN에서 보니까 동생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수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는 야당 노동당이 총선을 요구하고 있는 터라서 영국 정계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버티던 트러스 총리의 사태로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사임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파운드화는 미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BBC 통신과 또 다른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트러스 총리의 사임이 발표되자 파운드화는 장중 한때 1%까지도 올랐습니다.
아이리시 타임스의 기사도 함께 보시면요. 이번에 트러스 총리의 사퇴로 부재를 막긴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한마디를 내놓습니다. 각 나라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이든도 한마디를 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영원한 친구로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의 최대 동맹으로 불리는 영국 총리의 초단기 사임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은 매우 짧고 형식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적지 않은 불만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외신의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마크롱 대통령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동료가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하실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떠나는 인물이 있다면 오는 인물도 있죠. 이탈리아의 극우 여성 정치 멜로니 총리가 다음 주 내각에 출범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여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파인 멜로니이자 독재자 무솔리니의 정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그녀인데요. 이런 간판이 우려스러웠을까요? 이번에 그녀의 정치는 친나토, 친유럽일 것이라고 못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친러시아에 가까운 성향을 드러냈던 멜로니, 유럽의 아킬러스건이 될지 아니면 정말 이 말을 지키고 영국의 상황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앵커 브리핑 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함께 짚어보시죠.